드디어 프로야구가 이제 출범이 되고요. 네네. 또 이제 그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해서 또 80년대 초반에는 프로축구, 네. 또 프로씨름, 이제 그야말로 프로스포츠 그렇죠.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돌이켜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했을까?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을 했을 때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건 뭐 현상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TV 틀면 다 스포츠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KBS 1TV에서 축구 슈퍼리그를 봅니다. 네. 축구 보고. 네, 그러면 이제 ETV에서는 프로야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M본부를 돌리면 뭐 MBC 청룡 중심으로 거기도 프로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하고. 이제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느냐? KBS 1TV에서 백구의 대제전을 합니다. 네. 오관영 선생님의 그 전설적인 해설로 백구의 대제전을 하는데 KBS 2TV로 돌리면은 또 농구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농구 대잔치. 저희는 전보 시리즈. 전보 시리즈라고도 그렇죠. 참 훌륭하십니다. 어르신들. 저 선생님들 좀 진정 좀 하시고. 이거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자 스포츠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배구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도파 대 현대, 대농 대 현대, 태광산업, 한일합성 이런 배구팀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성정아, 최경희의 동방생명. 신기와 조문주의 국민은행.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수의 태평양화, 안기왕이에요? 김영희의 한국 화장품,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 만약에 맞아요. 한준 해설위원이 해설하셨으면 수입이 엄청나셨겠어요. 짭짤했죠. 지금보다 훨씬. 저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보다 훨씬 더 대단했을 분이 그 이병진 위원님. 맞아. 위원님이. 스포츠 진기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전 종목. 심지어는 명랑운동에도 나오고. 그렇죠. 전 방송사를 섭렵할 수 있었다. 이병기 씨가 정말 안 해본 해설이 없는데 가장 독특했던 해설은 어떤 해설입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될 줄이야. 22명 스님 축구요. 누가 누군지 못 알아뵈서 정말 죄송했고요. 근거는 있었나요? 그 옆에 주지 스님 없었으면 확인이 안 됐던. 그 당시 어떻게 본다면 그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약했던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그 3S 정책이라고 하죠. 네.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종목을 거의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A 기업, 너는 축구, 농구를 해. 예를 들어, 너는 야구, 배구를 해. 등등. 그러면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사회공헌이라는 명목하에 그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정권의 의도 자체에 또 이제 기업이나 스폰서가 부응을 하면서 결국은 스포츠가 상당히 그렇게 융성하게 됐던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 대통령이 시구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시구, 시축,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저 3S 정책을 가지고 스포츠를 비판하시는 분들께 항상 저는 역비판을 하는 것이 스포츠에 내재된 인간적인 열광과 욕망이 있다. 또 문화나 이런 영화에 반드시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자유롭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데 왜 이 사회는 자꾸 억압하는 거지? 라고 정상사회를 향해서, 민주사회를 향해서 어떤 꿈들이 거기서 다시 발현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의도가 있건 네. 그 내용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건 간에 이 사실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이종도 선수가 끝내기 말로 없는 경기를 축구를 이제 정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프로 스포츠가 이런 거야? 프로야구가 이런 거야? 정말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프로야구의 기반에는 고교야구가 이미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흘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남고, 경북고, 광주일고, 군산상고, 설린상고 이런 팀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단순한 이 학교만이 아니라 결국은 좀 그 광역적인 지역의 많은 팬들이 이 고등학교들을 많이 사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프로야구가 출발을 했고 다소간 아쉽게도 프로축구는 그런 기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어떤 지역 연고의식 뭔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지금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출발은 결국은 야구 같은 경우는 고교야구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아니 당시 프로야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오죽하면 9시 뉴스를 야구 때문에 못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이제 93년도에 한국 시리즈 3차전이에요. 이제 해태하고 삼성의 3차전 경기였는데 그때가 15회까지 가는 연장 혈투까지 펼쳤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방금 끝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 경기가 방금 끝난 대구구장의 열기를 빼고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춥습니다. 그때 끊고 뉴스 했으면 아마 난리 나죠. 그렇죠. 폭풍 나겠죠. 난리 나죠. 끊을 수가 없죠. 야구도 야구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씨름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뭐 뉴스 9시 뉴스도 미루고 씨름 중계할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스포츠가 9시 뉴스 정규 방송 편성을 미룰 수가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저 아침마당 끝내고 나오시는 저 이만기 해설위원을 제가 뵀어요. 그래서 근데 씨름이 바로 그런 종목. 그렇죠. 프로 씨름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프로 야구나 축구는 사실은 또 30대 내외에서 그 이제 스포츠 시장이 형성됐는데 씨름은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저도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늘 어렸을 때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다 했던 일들인데 그런 향수를 강력하게 불러일으켰던 80년대부터 해서 이제 90년대까지 프로스포츠가 융성하게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또 굵직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네, 1988년이면 강승 아나운서와 제가 5살. 5살. 아기 때였어요. 야, 그때 태막식 망쳤다. 88 서울 올림픽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 올림픽이 다 반쪽으로 치러졌었거든요. 네. 1988년에는 160개 국가가 출전하는 가장 성대한 그런 올림픽이 치러지게 되죠. 근데 아쉬웠던 거 하나는 북한이 불참을 하면서 한민족이 손을 잡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 지금은 좀 제일 아쉽고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한준희 의원님 입이 막 달싹달싹 하시는데 정말 선수 10명씩 얘기하죠. 이 당시는 제가 고3이라 조금 다른 때보다는 제가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언급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저희 KBS 그 스포츠국에는 해설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해설위원 협회가 있는데 이분들을 언급을 안 하면 제가 나중에 후환이 좀 있어요. 우리 저 복싱의 김광선. 워낙 유명하시죠. 이 당시에 그리고 또 흰 머리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머리에 흰 붕대를 동여매고 레슬링 금메달을 따신 우리 한명우 해설위원이 계세요. 한명우 해설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금메달은 아닌데 은메달 따신 분들 중에 김기택 탁구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에 금메달은 유남규 선수예요. 유남규 선수인데 제 그 어린 시절에 탁구 우상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발트너라는 선수였어요. 발트너 거의 탁구를 예술의 경기로 승화시킨 선수인데 발트너 선수를 꺾고 올라간 선수는 사실은 김기택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후배인 유남규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저는 그 은메달의 이 김기택 당시로서는 아마 노장급인데 이 선수도 사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준희 의원님 그 해에 대학 가셨나요? 한 명을 더 언급을 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상당히 우리 여자 핸드볼이 우생순 신화가 있는데, 우생순의 정말 원조격에 해당하는 신화를 썼던 여자 핸드볼 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주 외모도 출중했던 성경화 선수. 여자 핸드볼에. 전 종목을 다 보신 것 같은데. 머릿속에 도대체 몇 명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대학을 못 갔어요, 제가. 제가 저 이야기 공감하는 게 저희 레이디 제인 씨랑 저랑 고3 때 저희 한일 월드컵이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월드컵을 다 봤어요. 네, 저도 다 봤어요. 저도 재수했어요. 88년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림픽에서 4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벅찬 기록으로 성과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만 또 한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88 올림픽 때부터 정책을 바로잡고 재원을 잘 분배해서 뭐 세계 몇이다 보다 좀 이렇게 스포츠의 어떤 건전한 확산 쪽으로 왔더라면 오늘날 보여지는 여러 아쉬움들이나 심지어는 뭐 폭력적인 위계 질서나 이런 것을 요때 좀 시작점부터 좀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 80년대나 90년대 보면 우리 선수들 굉장히 잘해서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도 우는 모습 좀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기점으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사실 그 전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해외에서의 시각,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밖에 그 국제 스포츠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서울 올림픽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한국 현대사가 스포츠에 반영된 역사적인 스포츠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1991년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가 너무나도 기억에 남고요. 네. 생생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그 탁구에서는 최강자 중국이었었죠. 네. 덩야핑, 치아옹 같은 선수들이 8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현장화 선수와 북한의 리분이, 유순복 같은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정상에 오르는 엄청난 쾌거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남과 북의 합숙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네.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탁구 복식은 이런 호흡이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한 달 만에. 이게 가능했던 게 우린 같은 말을 쓰잖아요. 그쵸. 네, 서로 같은 말을 쓰니까 이게 가능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해에 축구도 남북 단일팀이 있었죠. 네, 포르투갈 이제 청소년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 8강까지 진출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 팀에 이름이 철자로 끝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나왔다. 철자로 자, 끝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남쪽에는 강철, 네. 박철, 뭐 한현철, 뭐 이제 철자들이 있고 네. 북한에도 최철, 윤철, 뭐 조인철, 뭐 등등등등 이때는 이제 철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었는데 이때의 축구팀은 약간 좀 특성이 있었습니다. 남쪽이 약간 수비 쪽을 좀 주력을 하고 북쪽이 좀 공격적으로 주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탁구와는 달리 전력을 극대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좀 감동적인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이라는 건 대단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90년대 초반에 이 남북한의 축구 교류나 스포츠 교류라는 것은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신데탕트, 화해 분위기와 함께 조성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때 북한으로 배울 것은 또 배우지만 우리한테는 많은 기술과 재원이 있잖아요. 이걸 또 이제 북한으로 많이 제공해서 언젠가 하나가 될 거, 언젠가 한 팀이 될 텐데 더 많이 공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죠. 네. 사실 남북 단일팀이라는 거 정말 스포츠가 아니면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지 혹자는 남북 단일팀을 뭐 스포츠가 이런 작은 통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얼마 전에 열렸던 동아시안컵 대회에서도 남북한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상식 때 함께 후일담 기사를 보니까 귓속말들 다 한대요. 예뻐졌다. 그래서 언니 잘 지냈어. 그러고 이게 경기를 자주 만나니까 세계 대회에서 2002 부산 아시안 경기 대회 때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그 부산 그 다대포항 앞에 배로 정박한 채로 며칠 머물렀잖아요. 한반도기 같이 흔들던가 그 느낌은 또 한 번 이게 언제였죠?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지금 이제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풍경이 이제 정치적인 또 동북아의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말았다 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네.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단일팀이 돼도 바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저와 레이디 제인 씨도 알고 있는 시절의 이야기를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말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외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또 난세에 근데 영웅이 탄생하듯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영웅들이 이때 또 탄생을 했습니다.